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실습을 했던 병동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온라인 실습이나 교내 실습을 제외하고 8곳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곳 한 곳 얘기를 해보자면,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정신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이런데 그냥 칼로 베었거나 이런 것들은 상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과는 정말 좀 미지의 세계 같달까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뭔가 미지의 세계라는 게 저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꽤나 기대를 하고 갔었던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센터여가지고 제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대상자분들은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조현병 대상자분들을 많이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많이 했고 주로, 그리고 자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같은 거를 자문을 또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관찰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상자분들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어 수업도 듣고 탁구도 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껴가지고 영어 수업 듣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작하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자살 예방 프로젝트 그런 것들도 보조 선생님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의미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신과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신과를 제 원티드에서 제외를 하게 된 계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뭔가 저는 약간 환자분들이 얼른 나와서 이제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시고 그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이 질환 특성상 그런 게 조금은 없잖아요. 제 말도 좀 많이 하시고 완치라는 개념이 그렇게 잘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한다면 뭔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나는 물론 정신 쪽에도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교로서는 좀 신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아 청소년 병동을 나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나가는 임상 실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저에게 너무 힐링이었어요. 저는 뭔가 애기들이랑 그리고 보호자분들이랑 관계를 맺고 그런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애기들이 막 바이탈 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마스크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스티커 붙이고 다가가고, 막 애기들이 썼던 단어 있잖아요. 자신만의 언어? 그런 것도 제가 기억해서 누구야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또 그냥 그렇게 관계를 쌓아 나갔거든요. 그리고 뭔가 성인들은 그래도 만약에 제가 폐가 조금 안 좋다, 그 이유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그렇다, 아니면 제가 위염에 걸렸다, 그 이유로
뭔가 자극적인 걸 많이 먹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성인도. 근데 애기들은 왜 그런 생활 습관도 문제가 없고 그럴 텐데 이렇게 아프니까 참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인에게 안 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름의 또 이유가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막 나중에는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애기 머리도 한번 잘라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뭐 간호사의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저는 좀 관계를 맺고 그런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나간 거이기도 하잖아요. 실습이. 간호 업무도 분명히 관찰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라주고 나서 그 애기가 저한테 막 이렇게 따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힘들었던 게 다 씻어져 내려지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님께서도 그냥 보호자님이 했던 그런 말 같은 걸 제가 기억을 해서 그거 기억했다가 말 걸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도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가세요? 실습 어디로 가세요? 뭐 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괜히 간호사를 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제 원티드 부서에 소아과는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소아과 외래를 갔는데요. 제가 실습했던 병원은 외래가 3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개는 외래 받는 그런 거였고, 3번째는 그 검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에서 실습할 때는 약간 거기는 내분비 계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그러니까 소아당뇨 이런 그 애기들 그 인슐린 투여해주고 뭐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애기들 그런 것도 해주고 예방 접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2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여기도 그 진료 그 부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검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그냥 그 검사 결과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검사를 많이 참관을 했어요. 뭐 CT, MRI, 뭐 뇌파 검사,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외래란 이런 곳이구나. 소아 애들이 이런 검사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외래는 나와는 안 맞다고 느낀 게 뭔가 반복 업무가 많았어요. 반복 업무가 많았고 그리고 정신이 정말 정말 없었어요. 외래 환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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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더라고요. 물론 병원에서 조용하기를 바라는 건 그거는 너무나 큰 욕심이고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이렇게 정신이 없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간 곳은 안과랑 구강암 안면외과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확실히 안과다 보니까 이렇게 안대 같은 거 많이 착용하시고 뭐 보호대 착용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되게 가까이 보지 못했던 것은 그 관리 실습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뭐 임상 실습, 성인, 뭐 아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리 실습이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뭐 부서 같은 것도 구경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것은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안과가 참 당뇨랑 많이 연관되는구나. 당뇨 조심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좀 행정적인 거를 많이 공부하고 저희도 막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더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간 질 향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된 실습이었달까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NCU라고 해서 그 신경외과 중환자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 뇌출혈 있어서 이제 급하게 수술하시고 오신 분들 대부분은 뇌출혈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좋았던 게 그 저희가 이제 이론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두개내압이 증가하지 않으려면 이제 환자를 약간 반좌이로 취해주시고 그리고 산소를 많이 투여하고 그리고 뭐 열이 많이 안 나게끔 해열제 투여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행동, 발살바수기 같은 거를 하면은 두개내압 올라가니까 변 완화제 같은 거 투여하고 뭐 신경계니까 EVD 달고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배운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배운 거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것은 저는 뭔가 늘 신경계는 관심이 없었어요. 신경계는 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좋아했던 거는 약간 심혈관계 같은 거를 좋아했고 제가 안 좋아했던 파트는 약간 신경계 막 맨날 뇌신경 외우고 뭐 어디가 전두엽이고 후두엽이고 뭐 이건 무슨 운동 영역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랑 근골격계는 희한하게 재미가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 약간 관심 밖의 영역이어서 그냥 와 신기하다. 뭐 그냥 진짜 배운 게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실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수술실인데요. 수술실은 뭔가 우리가 간호사가 되더라도 수술실 간호사가 아닌 이상 정말 겪을 일이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평생 동안 갈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느낀 점은 다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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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그냥 그 수술 몇 시간 동안 하는 거를 서서 부산이 다리가 일단 정말 힘들었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한 번도 착용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실은 하자마자 그날 바로 로켓 배송으로 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다리가 많이 아팠고 그리고 뭔가 수술실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동이나 부서는 뭔가 한층 차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수술실만 좀 따로 있어서 밥 먹는 것도 수술실 사람들만 따로 먹는 곳이 있고 약간 그랬다? 좋았던 거는 뭔가 책에서만 보는 그런 수술들 있잖아요. 뭐 경피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간이식, 제왕절개 뭔가 흔히 들었지만 본 적은 없는 그런 수술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경피적이면은 정말 피부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뭔가 요로 결석 있으면 결석을 레이저로 딱 쏴서 부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뭔가 간 이식이면 정말 간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건 일단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좀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부서는 아니라는 거죠. 좀 지루한 게 아쉬웠고 그리고 그게 저는 환자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뭔가 직접적인 간호를 딱 제공하고 그런 거에서 뭔가 간호사로서 행복을 느끼고 그랬는데 정말 수술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마취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랑은 조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실은 무조건 나에게는 기피 부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갔던 곳은 외과 병동인데요. 이게 정말 많은 외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하나하나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소화기 쪽이랑 간담체 쪽이랑 그 이식 혈관 외과 그런 거 있잖아요. 혈관 이식하는 그런 외과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외과는 정말 정신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루에도 입퇴원이 막 10명이 넘고 그 데이 출근하면은 여기 벽에 딱 붙어 있거든요. 수술 누구누구 수술 있고 누구누구 무슨 시술 있고 누구누구 뭐 엑스레이, CT 뭐 혈관 투석 그 혈액 투석 어쩌고 이런 게 막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가자마자 인계장 뽑아가지고 뭐 수술 환자는 세모 쳐놓고 뭐 시술 환자는 동그라미 쳐놓고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는 했는데 어쨌든 계속 오고 가고 이러니까 정말 북적북적하고 또 입원하시면은 그냥 침대에 싹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간호정보조사지라고 해서 막 다 조사하고 뭐 체중 재고 안내하고 뭐 퇴원하실 때도 안내하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교육하고 수술한 후에 교육하고 상태 확인하고 이 모든 게 참 일이 많구나. 그리고 꽤나 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좋았던 거는 환자분들이 그 수술 전날에 이제 입원을 하시거든요. 수술 전날에 입원하셔서 이제 수술하시고 그 뒤에 상태 이제 많이 호전되시면 퇴원을 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외과는 정말 그 호전되는 게 딱딱딱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월요일에 갔을 때 이분이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그냥 의식도 혼미하시고 뭔가 그랬는데 한 수요일쯤 되면은 벌써 잘 걸어 다니시고 그냥 예지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얼른 낳고 퇴원하시고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ICU인데요. 여기도 외과계 중환자실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 수술한 후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그 위닝하는 모습도 정말 매일같이 거의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술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수술 후에 점점 그 나아지는 모습이 엄청 잘 보여요. 그런 것들도 좋았고, 그리고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제가 병동에서 못 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기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보던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혈액 투석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막 그 찌꺼기 나온 것들 뭐 버리고 바꾸고 그런 것도 직접 해보고, 그리고 중환자실은 좋았던 게 환자를 적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 병동 같은 경우는 한 12명? 그렇게 봐요. 근데 중환자실은 뭐 많아도 3명 본다는 게 정말 이 환자에게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구나,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병동은 바이탈을 다 직접 재잖아요. 근데 중환자실은 그 모니터에 다 나와요. 바이탈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체온까지 나오는 기계도 달고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도 조금 실습하기 살짝은 그 매일같이 막 발달하러 다니지는 않았던 점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원티드 부서를 써낸 그 부서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